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1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지수 솔직히 코스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피가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늘 너무 또 소외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 5월 5일날 휴무를 빼고 월요일, 수요일 시장과 오늘 시장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점은 뭐냐면 저번 주에 월요일과 수요일은 오로지 반도체 쪽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만 갔다면 그래도 오늘은 반도체가 가면서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까지 조금은 낙수 효과가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막상 이제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 쪽에 좀 소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7,800포인트까지도 가뿐하게 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진짜 7,000 넘은 게 엊그제 막 표현했던 것 같은데 벌써 7,8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드로 간다면 더군다나 미국 시장이 떨어지거나 미국 시장이 충격받지 않으면 이번 주 내에도 8,000포인트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 일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이번 주 14일 그러니까 스승의 날 전에 5월 14일 날 미중 간의 회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의 종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회담 이후에 중국이 보증을 설 테니까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을 끝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재건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테니까 8,000포인트는 쉽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목요일을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목요일보다도 또 수요일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침까지는 이제 스콧 베센트 장관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수요일로 일정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물론 중국의 관료들과 만나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고위급 간부들도 스콧 베센트 만날 거예요. 근데 스콧 베센트가 물론 이제 벤스 부통령이 2인자긴 합니다만 실제로 파워가 있는 게 또 스콧 베센트이기 때문에 13일날 스콧 베센트가 와서 아마 반도체 얘기를 한다든지 반도체 공급을 좀 더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이 떨어질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고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또 연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데요. 하이닉스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국격,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려면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광 장비는 한 대당 정확하게 이건 얼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노광 장비가 한 대당 4천억 5천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대신 사줄게, 하이닉스한테 대신 사줄 건데 대신 너네들이 만드는 칩을 우리한테 먼저 공급해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만 나와 있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좀 나오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정도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애플이라든지 HP, 휴렛패커드라고 아시죠? 이 컴퓨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한테 전화를 엄청 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네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반도체 칩을 못 만드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나 이 완성형 컴퓨터를 만드는 휴렛패커드도 우리나라의 메모리 칩 없이는 지금 어떠한 제품도 만들 수가 없다. 정말 칩플레이션이 맞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노조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 노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우리도 이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또 이렇고 삼성전자는 이렇고 참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당연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당연히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뭐 8천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 두 가지 뉴스가 너무 특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뭘 적어 놓을까 했는데, 원래는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 뭐 이런 걸 적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보시면 7,800포인트 요거 얘기 이후에 2번, 3번, 4번 뉴스가 다 반도체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인텔 있잖아요, 인텔. 인텔이 원래, 고성능 반도체 못 따라오는데 인텔 끝났다,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형 수주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지금 뭐 매수를 어떻게 해요? 매수를 지금이라도 할까요?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이 태산이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는지,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되는지. 그건데,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안 갖고 계시다면 이 파운드리 쪽을 보시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TSMC가 못해서가 아니라 TSMC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TSMC의 그 다음에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 그 다음 인텔이거든요. 인텔도 파운드리 산업이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한테 솔직히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그러면 인텔이 파운드리를 대형 수주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거의 100% 수주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삼성전자 일단 미국에 테일러팹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텔 뉴스긴 합니다만 역시 삼성전자에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이 지금은 이제 메모리 쪽에 너무 이제 D램, 메모리 막 이쪽에만 이렇게 몰려 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찾아보심이 지금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에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로봇. 로봇이 이제 약세업종에 내내 있었을 때도 항상 이제 로봇에 집중하자. 그 중심엔 뭐가 있다 그랬죠? 삼성전자, 현대차. 맨날 삼성전자니까. 현대차. 그 다음에 뭐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뭐 HL 만도, 현대 모비스, 맨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현대 모비스가 훨씬 더 세긴 셌죠. 그치만서도 뭐 로봇주들은 여러분들 꼭 담아가시는 게 좋다. 포트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희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로봇주들은 갖고 갑시다. 요게 소해봤더라도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항공은 내내 있을 때마다 스페이스X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돈이 될 거다. 분명히 모멘텀이 있을 거다. 우주항공에 사람들 관심 없고 다 무슨 반도체라든지 뭐 광통신 뭐 이런 거 관심 있을 때 우주항공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시면 정말 좋을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주항공이 좀 떴죠. 이게 보통은 로봇이 이렇게 한번 좀 뜨고 나면 우주항공이 같이 좀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이 떴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뭐 광통신까지 뜨긴 떴습니다만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조선 이렇게 떴어요. 근데 관계성은 없지만 저번 주는 이제 반도체만 계속해서 올라갔다면 지금은 반도체 외에 이런 테마들, 각계 전투죠. 각계 테마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포트엔 로봇도 있어야 되고 우주항공도 있어야 되고 조선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통신은 저는 지금 너무 세다고 생각해요. 너무 오버했다. 오늘도 오버플레이. 제가 말씀드렸죠. 광통신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 2번이나 먹고 나온 사람으로서 지금은 조금은 전 오버플레이인 것 같다. 물론 더 올라가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광통신은 과연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세업종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눈여겨보자. 조선은 마스가가 꼭 아니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조선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약세업종을 볼게요. 건설이 요즘 안 좋죠. 왜냐면 저는 조금은 어설프게 예측을 한 거죠. 주말 사이에
미국이랑 간의 종전이 거의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좀 준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을 하자마자 완전 반대로 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재건에 대해서 완전 반려를 놓다 보니까 오늘 건설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엔 재건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분명히 좋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란은 여태까지 중국에다가 석유를 진짜 싸게 팔았어요. 호르무즈가 막히기 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종전에 대해서 중국이 얘기하거나 미국이 먼저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된 건설주들은 저는 아직 살아있다. 트레이딩 관점이 살아있다. 근데 항공은 원유값이 다시 $100 넘어가다 보니까 항공이 저번주에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어려워요 지금은. 그다음에 원전은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 관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늘 뭐라 그랬죠? 매수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하시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가 꺾여있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싸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신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아요. 1월달, 2월달처럼 정말 지수는 올라가서 뭐 지금 올라간 종목 1500개, 1300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똘똘한 종목들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찍어드렸던 게 로봇, 우주항공, 조선, 뭐 대형건설주, 원전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찍어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기다리면 오늘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뭐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꼭 주도주를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걸 도와드리려고 항상 레벨업을 이렇게 찍어 드리니까요. 그것조차도 공부하기 조금 힘드시다라는 분들은 뭐 항상 저희 가족분들로 좀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얘기 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